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차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차장님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미국 시장은 미국 증시에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착륙에 대한 기대보다는 달러 반등에 반응을 하는 시장이다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장 초반만 하더라도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오전이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달러 반등이 시장에 더 큰 이슈가 되면서 지수가 빠졌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지수가 한 7포인트 정도 반등이 좀 나오는 모양새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시장 자체를 전반적으로 보자면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시장의 방향성을 만들어낼 만한 굵직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다양한 이슈들에 좀 반응한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 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FOMC, 그다음에 선물 옵션 동기 만기를 또 앞두고 있고요. 또 지수 변경, 정기 변경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시장의 방향성을 종잡기가 상대적으로 좀 힘든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정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장 이제 거래소 관련해가지고 결국 이제 이벤트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도 이제 여기에 조금 더 적응해서 이제 움직일 전략도 필요할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약간 다른 양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했을 때 원래도 그랬지만요. 이슈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테마의 회전이 좀 빠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시세를 냈던 이제 테마들이 이번 주에 연속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만 하더라도 새로운 테마들이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테마의 회전 속도가 조금 빠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대응하자, 반응하자 정도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가장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좀 주목받는 내용이라고 하면 로봇 관련주 그리고 대주주 변경 관련주로 이름을 좀 붙여봤는데요. 우선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LIG 넥스원이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서 로봇 산업 진출한다라는 이제 내용이나 공시가 나왔었고요. 이것에 이제 발맞추어서 시장 전체에 있는 로봇 관련주들이 좀 부각받고 있는 이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받을 만한 이제 좋은 소재죠. 좋은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시장에서 부각받을 만한 모멘텀이 최근에 좀 없었다라고 하면 이번에 LIG 넥스원의 로봇 사업 진출 소식을 통해서 시장에서 수급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좋은 이슈가 되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대주주 이제 관련주라고 제가 이름을 좀 붙였는데 대주주 변경 관련주라고 붙였는데 정확하게 이름 붙이면 이정재 관련주 이렇게 붙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와이더 플래닛이 공시를 했는데요. 이제 장 마감 후에 이제 운영자금 확보 목적 등으로 이정재, 정우성, 뮤직 스튜디오 대상으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완료가 되면은 최대 주주가 이정재 씨가 된다라는 내용이었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대주주가 바뀐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앞으로 사업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떠나서 지금 이름 있는 연예인이 어떤 회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선다는 것 자체에
시장에서는 수급으로서 반응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갈까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조금 더 예민하게 민감하게 좀 지켜볼 필요 있다.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결국에 최근에 시장 자체가 코스닥 자체가 아무래도 테마라든지 이런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생각해 보면은 이 시세의 연속성이 얼마나 갈 수 있는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양대시장 여러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양대시장은 지금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간불을 켜고 있는 지수 상황 속에서도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리튬 포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등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15% 넘게 빠지면서 5,67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갤럭시 SM 살펴보겠습니다. STO와 관련해서 오름세를 보였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장에서 10% 넘게 빠지면서 3,2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K D&D 살펴보겠습니다. SK그룹의 부동산 개발 계열사입니다. 6% 넘는 하락률을 보여주면서 31,500원 선의 거래는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액토즈 소프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주입니다. 3% 넘게 빠지면서 9,79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주인 두산에너빌리티를 살펴보겠습니다. 1%대 하락률 보여주면서 15,420원 선의 거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SK D&D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연료 발전소인 양목 에코파크의 EPC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승에 따라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오늘 시장에서는 좀 보이는데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SK D&D, 이 회사는 이제 SK그룹 계열사에서 이제 부동산 개발 전문 업체고요.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 임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되는 이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사업들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회사의 좀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수주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을 받게 됐는데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이제 공급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친환경, 부동산 개발뿐만 아니라 친환경 사업까지라는 부분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 관심을 받게 되었고요. 사실 이 종목이 최근에 이제 시세가 나왔던 부분들은 부동산 개발 사업보다는 이제 친환경과 관련된 사업이 좀 더 중요했다라는 부분도 같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대략 한 6%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시세가 조금 꾸준하게 나왔었거든요. 11월 중순부터 해서 불과 지난주 금요일까지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조정이 있긴 했지만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었고요. 그 전에 이제 9월달 정도 본다면 9월 한 달 동안 꾸준하게 시세가 상승해서 9월 말 정도에 조정받는 모습들도 나왔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결국에는 상승을 하면서 상승 과정에서 조정을 어느 정도 받는 것은 차익 실현의 개념에서는 좀 자연스러운 현상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역으로 생각했을 때 차익 실현 물량을 제외하고 난다라고 하면 회사의 기본적인 내용이라든지 가치가 바뀐 것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주가가 조정을 당연히 수급이 나갔고 차익 실현을 좀 했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요. 이 과정에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용 자체는 크게 바뀐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선 지금 부동산 개발업, 그다음에 친환경 사업 잘 하고 있고 그 친환경 사업을 잘 하고 있다라는 연료전지 발전소 공급 계약이라는 내용들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대신에 수급적인 측면은 좀 고려해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좀 플러스해서 저희가
조금 얘기해 볼 부분은 이겁니다. 내년 3월이죠. 2024년 3월에 사업 부분을 좀 분사를 할 거거든요. 분할을 할 건데 이 분할하는 방향이 이제 SK D&D는 부동산 부분을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자회사 개념 분할되는 회사 개념으로서 그 친환경을 하는 에코그린이라는 회사가 분할해서 상장이 되게 될 겁니다. 결국에 이런 분할 상장 관련된 모멘텀은 이제 주가에도 또 영향을 좀 끼치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 D&D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뭐 조정 폭이 6%라는 것이 크다면 크겠지만은 상승 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좀 뭐 어느 정도 적당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제 내년 3월까지 뭐 인적 분할 관련된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포인트를 맞춰서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 D&D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내년 3월까지 모멘텀이 있다고 짚어주셨지만 일단은 오늘 많이 빠지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네, 이 종목 버티자 전략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해는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조정이라는 것이 상승 이후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이라는 거지. 지금 들고 계신 분도 무조건 마음 편하게 계셔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31,450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차트 보시면 이제 전형적인 좀 정배열 구간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 아래쪽부터 장기 이동 평균선 121선, 61선, 21선 그리고 그 위쪽으로 5일선 이렇게 이동 평균선이 자리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차트가 이런 형태로 나왔다는 거는 오히려 하락할 경우에 지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해진다는 거 장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종목이 조정이 현재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신규로 매수할 수 있는 기관이 27,500원 정도에 나오게 될 거거든요. 27,500원이라는 가격은 이 종목의 60일선에 60일 이동평균선에 해당하는 가격입니다.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60일 이동평균선에서 신규로 진입하는 전략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손절도 라인이 좀 확실해집니다.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24,500원 제시를 해드리게 될 텐데요. 24,500원은 12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를 하는 이제 자리로서 60일 이동평균선에서 이제 추세를 지키지 못하고 흘러내린다라고 지지를 못 받는다라고 했을 때 120일 이동평균선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진입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1,500원 드릴 텐데요. 지금 가격 부분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1,500원이라는 가격에서 라인을 그어보게 되면요. 12월 초에 있었던 상승 초입 구간 그리고 9월 말에 있었던 그 고점 구간이 이 가격대에 얼추 걸치게 됩니다. 이 가격까지 온다라고 하면 앞선 매물들이 좀 존재를 하는 상황이라서 목표가 31,500원으로 정했습니다. SK D&D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요.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60일선에 해당하는 27,500원에 해보시고요. 일단 손절량은 121선에 도달하는 24,5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31,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액토즈 소프트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단기 급등한 이후에 좀 주가가 조정 구간에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3분기 7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달성하는 등 좀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우선 액토즈 소프트, 게임 회사 최근에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봐야겠죠. NC소프트가 프로젝트 TL을 발표를 하고 나서 당일도 그랬고요. 그 다음 날까지도 전반적으로 평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게임 회사가 그 유저들한테, 소비자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제품, 돈을 버는 제품이라는 것이 게임 회사는 게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게임이 얼마나 재밌고 그 게임에서 얼마나 큰 매출이 나올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이제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크게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주요 게임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위메이드와 관련해서 이제 미르의 전설 2, 3 이런 독점 계약 체결을 했다든지 미르 4, 미르 M 이런 미르 IP를 이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계약을 맺어져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 회사는 좀 그래도 긍정적인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정도로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랐던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위메이드에서 미르 M이 이제 중국에서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예전에 이제 위메이드 자회사와 미르 이전설 2, 3를 이제 라이선스 계약 맺었다는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상승했는데요. 최근에 왜 같이 비슷한 시기에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메이드는 더 올라가고 이제 엑소지 소프트는 조정을 받는가에 대한 부분도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위메이드 개별적인 내용들이 주가를 더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위메이드가 이번에 위민스 코인이 이제 코인 거래소에 재상장이 되면서 시장에서 이제 조금 더 부각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을 조금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엑소지 소프트는 주가가 좀 조정받는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엑소지 소프트가 주식시장에서 움직이는 이게 가격이 조정받는,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가 어느 때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시장에서 이제 위메이드가 미래의 전설 IP를 통해서 뭔가 모멘텀이 만들어질 경우에, 추가 모멘텀이 발생할 경우에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시 반등하기 위한 모멘텀은 결국에 미래의 전설 IP와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 나와야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엑소지 소프트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의 상승 요인이 좀 다소 부족하다라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미래의 전설 IP와 관련된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올 것인지 언제쯤 나올 것인지 그 부분을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래의 전설과 관련된 추가적인 IP 모멘텀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주가도 지금 좀 계단식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네, 우선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단식으로 주가가 빠졌다는 것은 반대로 올라갈 때도 그 계단이죠. 그러니까 횡보했던 구간이 이제 지지선,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원활할 수도 있다라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제 현재가가 9,750원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 10월, 11월 중순에 60일 이동평균선 부근까지 갔다가 반등이 나온 이후에는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횡보하면서 바닥을 다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어느 한순간에는 방향성이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래쪽으로 60일 이동평균선 부근까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6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진입 매수가는 8,800원인데요. 이 8,800원은 60일 이동평균선에 도달하는 라인입니다. 아무래도 그 가격대까지 온다라고 하면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신규 진입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 진입 손절가는 7,600원입니다. 7,600원이라는 가격은 120일 이동평균선 도착하는 가격이거든요. 이 가격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하단으로 지지선이 있기는 하지만 지지선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서 121선을 기준으로 이제 손절가 제시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신규 진입 목표가는 9,900원입니다. 만약에 60일 이동평균선에서 매수를 해서 8,800원에 매수를 해서 위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행보하는 구간대의 가격인 10,000원 정도에서 이제 고점이 형성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10,000원이라는 숫자 자체는 앞자리가 하나 바뀌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 가격대가 되면 10,000원이 되면은 매물이 좀 더 많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호가가 살짝 낮은 9,900원으로 목표가를 정했습니다. 엑소지 소프트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60일선에 해당하는 8,8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121선에 도달하는 7,6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지금 횡보하는 구간 정도인 9,9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을 오는 15일부터 내년 4월 14일까지 4개월 동안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받고 좀 주가가 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또 다른 요인도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이 제일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 11월이죠. 11월 한 달 동안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매도 물량이 매도세가 좀 나올 때가 됐다라고 표현도 같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거거든요. 이제
광급 기관하고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규모가 1조 6천억 원 정도 됐고요. 이것이 이제 규모로 치면은 최근 매출액 대비 한 10.59%, 약 10% 정도 되는 규모였습니다. 이 거래가 중단이 되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당장 그러면은 거래가 중단됐다는 것은 매출이 줄어든다라는 표현이 이제 맞겠죠. 결국 그 부분 때문에 우려감이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에서는 그 기간 동안 올해 12월 5일부터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4월 14일까지 대략 한 4개월 정도는 이게 입찰이 광급공사 입찰이 자격이 제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라는 제기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법적인 부분은 나중에 뒤에 가서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부분을 떠나서 조금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거거든요. 당연히 지금 매출액이 줄어들 만한 계약 기지가 있었다라고 하면 거래 중단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회사에는 나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위치로 보았을 때 앞으로 원전 업종이 더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이 충분한 수혜를 받을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영국과 관련해서도 영국도 그랬고요.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폴란드 대통령이 원전 프로젝트 건설 의지를 표력했다라는 내용들도 있었었고요. 지난 9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원전 포함한 CF 연합을 결성하자라는 제안을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국내 원전 관련주와 관련해서는 상승을 위한 모멘텀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시는 굉장히 아쉬운 공시인 것은 맞지만 원전 업종 그중에서도 대장주격인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치를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뜨릴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원전주 전반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한다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소폭 이지만 빠지는 만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좀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네, 지금 가격이 이제 15,470원 정도 하고 있고요. 오늘 60일 이동평균선 근처로 내려가다가 다시 좀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오는 또 되돌리는 양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종목 신규로 진입한다면요, 14,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60일 이동평균선에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만약에 60일 이동평균선과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만약에 흘러내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조금 생각을 했고요. 14,000원이라는 가격은 지난 11월 중순에 있었던 최근의 가격 상승의 초입 구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이 이제 좀 매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해 드릴 건데요. 이 12,000원이라는 가격은 주봉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2022년 10월 14일에 있었던 저점 가격이 12,000원 부근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 부근을 지지선으로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가는 16,000원인데요. 14,000원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상승을 했을 경우에 올라올 수 있는 폭이 121 이동평균선까지 된다라고 좀 판단하거든요. 121 이동평균선 위치한 자리가 16,200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낮은 호가인 16,000원을 목표가로 정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도 버티자 전략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요.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최근 가격 상승의 초입 구간인 14,0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 12,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121선 정도에 해당하는 1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속에서 살펴보면 외국인과 개인이 매물을 출회하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만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양대 시장 모두 좀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시장 상황 속에서 종가 베팅할 종목은 어떤 섹터에서 찾아봐야 할까요? 네, 오늘은 우리가 시장 상황이 12월에는 보통 대형주보다 소형주 같은 경우가 강세를 나타내는 시장이라는 점을 기존에 짚고 갔었고요. 그런 상황 안에서 12월마다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양도세 같은 경우가 부과가 되는데 지금은 한 1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양도세 같은 경우가 만약에 한 30억 이상 상향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온 기존의 시각은 네. 1월 대비해서 한 2배에서 5배 정도 상승한 종목 같은 경우는 매물이 출회될 수 있는 시각이었는데 한 30억 이상 된다라고 하면 미리 출회된 물량 같은 경우가 여기에 맞춰서 매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수급에 맞춰서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져서 업황이 바닥으로 보이는 요인들이 나타나는 상황, 이 상황까지 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픽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네, 2차 전지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우선은 시장에서는 밸류의 부담이 계속 네. 논해지고 있죠. 내년에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과한 수준이다라는 점도 불거지고 있고 미국의 해외 기업들, 알버마리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대입을 해서도 좀 비싸다는 말이 많은데 주가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이와 다르게 주가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네. 가격 지표에 반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서 사이클 상으로 미리 저점을 치는 흐름이 나왔다고 하면은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그 특성을 오늘 짚고 가려고 하고요. 최근에 시장 참여자들은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 네. 원자재 가격을 많이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 지표 같은 경우가 아마 바로미터가 된다라고 100%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 지표를 확인하면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리튬 가격이라든지 니켈 가격이 네. 있겠는데 중국의 탄산 리튬 선물 가격 같은 경우가 저번 주 기준으로 저점 대비해서 30%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중국의 공식 입장으로는 공급 측의 변화로 인해서 반등이 나온 거지 아직 수요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점을 내비추면서 오늘은 조정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네. 우리가 전기차의 사이클 같은 경우에서 앞단에서 전기차의 판매가 증대되는 걸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격 지표 같은 경우도 확인하고 함께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년에 역성장에 대한 부분을 전기차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내비쳤는데 이 부분이 수요의 감소가 아니라 네. 수요의 상승폭이 둔화된다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데 전기차와 관련된 소재가 주가가 강하기 시작한 게 EU 기점으로 강했었습니다. EU에서 이제 탄소 제로 정책을 내세웠을 때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가 네. 전기차를 내놓고 여기에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는 걸 보여주면서 전기차 소재 업체들의 주가가 강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돌아왔을 때 EU 입장에서는 내년에 이제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이 40% 이상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요의 증가 같은 경우가 둔화될 수 있겠지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우려하던 재고가 쌓이거나 그런 부분이 실제화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2030년, 2035년 흐름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는 지금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 수요를 하이브리드 차가 대체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만 2035년 기준으로 중국이라든지 해외 같은 경우가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판매 금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년에 시장이 꺾이지도 않는 상황과 함께 2035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를 금지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순수 전기차 같은 경우에 판매가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지금 상황에서는 리튬 가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리튬 가격이 중국의 탄산 리튬 선물은 반등이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이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 재고 정상화를 내년 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IT를 볼 때 보통 디램 가격 같은 경우가 하락을 하고 나서 네. 재고 조정이 나오고 이 재고 조정 같은 경우는 공급 측에서
가지고 있는 재고 같은 경우를 견디지 못해서 가격 하락을 견디지 못해서 시장에 내놓는데 그럴 때 감산이 더해지는 구조가 나오면은 주가 같은 경우는 반등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리튬 가격을 내년 말 정도 재고 정상화를 예상하고 있지만 선제적으로 지금 구조 조정이 들어간 상황이고 주가 같은 경우는 6개월 선행을 반영한다는 점을 봤을 때는 내년 초 정도에 네.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뭐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좀 선제적으로 수직 계열화가 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또 우리나라만의 특성이라는 점을 처음에 언급을 드렸죠. 수급적인 측면에서 지금 양도세 이슈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이 10억에서 뭐 30억 이상으로 개정된다라고 하면은 선제적으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반등도 함께 나올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수급적인 반등도 좀 노려볼 수 있고 뭐 원자재 가격의 추이에 따라서도 움직이고 있는데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잖아요. 어떤 종목 오늘 종가 베팅해 볼까요? 포스코 퓨처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매력도가 높죠.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매력도가 높은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열사에서 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서 전반적으로 원자재를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 지금 이슈되는 재고 같은 경우와 함께 뭐 단가 하락 이 부분도 좀 커버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양극재, 음극재, 기타 소재를 생산 및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내년에 예상 매출액 같은 경우가 한 7조 1,586억 원대 정도가 돼요. 네. 영업이익은 한 3천억대 중후반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 안에서 만약에 지금 원자재 가격이 정상화 단계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 기준 한 5천억 이상도 가능할 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봤을 때 현재 시가총액은 한 26조 7천억 원 정도로 거래되고 있는데 보수적인 관점을 대입을 해보더라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30조 목표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여기에 더해져서 오늘 대표주 같은 경우는 포스코 퓨처엠이기는 하지만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 44조 원대 수주가 발표가 되었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배터리 셀 업체 같은 경우 삼성 SDI 외에도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온 같은 경우도 여기에 고객사를 염두에 둬서 수주에 대한 발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을 때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부각이 되겠지만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아직은 여기에서 이제 뭐 주식을 매도하거나 그런 시각보다 추가 수주가 나올 수 있는 환경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포스코 퓨처엠 저희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갈까요? 네, 시가총액 30조 목표라는 점을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목표가는 38만 원을 제시해 드릴 수 있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25만 원을 잡았습니다. 이 가격대 같은 경우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을 때 종목 같은 경우도 보통 여기에서 시장이 한 2% 하락할 때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 점을 대입한 가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손절가보다는 목표가에 초점을 맞추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의 목표가에 좀 초점을 맞추고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오늘 시장에서 좀 많이 이슈가 됐던 종목 LRG 넥스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산주이기도 하면서 로봇 사업에도 뛰어들면서 오늘 지금 시장에서 상한가까지 지금 다시 또 도달을 한 모습입니다. 이 종목의 이슈 저희가 좀 어떻게 앞으로 체크를 계속해 나가야 할까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년에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2,520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오늘의 변동성을 제외를 하면 한 2조 원 이하까지도 하락을 했었죠. 그랬을 때는 방산 정도의 밸류, 즉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만 받아온 상황이었는데 이제 로봇 사업에 대해서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내년에 2,520억의 영업이익이 순수 방산 외에 로봇이 더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멀티플의 확장이라고 하죠. 로봇 사업들이 받는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열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시가총액 기본으로 한 3조 원 목표로 가능한 시각이 열리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 오늘은 좀 상한가에 도달한 모습이 나왔고 추가적으로 내일 같은 경우도 이제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조 8,182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3조 원 정도까지는 한 10% 상승 여력이 남아 있어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더 한 10% 정도의 상승은 가능하기에 보유를 하시면 되겠고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은 여기에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한 10%의 상승 여력이 있지만은 우리가 매수한 주체 같은 경우가 밸류를 많이 따지는 주체라고 하면은 한 3조 원대 근방에 갔을 때는
좀 매도를 내어 놓을 수도 있는 네. 환경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서 보유하고 들고 가는 그런 관점보다는 좀 매매 관점이죠. 매수를 하고 어느 정도 좀 짧은 목표 수익률이 도달을 했을 때 정도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LIG 넥선 이슈를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고스트 로보틱스 경영권을 인수했다는 소식 속에서 사실 소니드도 급등세를 보이고 네. 있습니다. 지분 관계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래량 꽤 많이 실리면서 14%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거기에 KRM의 지분도 이제 좀 부각이 되면서 KRM 역시도 지금 1%대 강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 종목들은 저희 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네. 보기보단 순수하게 경영권을 가지고 가는 기업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오늘 상대적으로 LIG 넥슨과 비교를 했을 때 소니드라든지 네. KRM의 종목은 주가가 약했고요. 시간 외로도 KRM 같은 경우는 금요일이었죠. 상한가에 도달을 했다가 상한가가 풀리면서 거의 보합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시장에서 바라보는 건 순수하게 지분에 대한 경영권을 인수해가는 기업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이번에 시세가 날 때는 좀 차익 실현의 대응 같은 경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좀 바라보면 좋겠고 지금 시점에서 다른 종목들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강보합권에서 출발한 이후에 약간은 좀 길을 다르게 걷고 있었는데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0.33% 강세를 보이면서 2,526선의 종가를 쓸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장중에 조금 더 상승률이 높았는데 그 상승분을 살짝은 반납을 해낸 모습입니다. 0.51%의 강세를 보이면서 834선의 종가를 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양상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 많이 사고 있습니다. 1,000억 원 넘게 사고 있고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은 각각 100억 원 그리고 1,0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 투자자들 많이 사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1,000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매수세 이어지고 있고요.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 외국인은 594억 원, 개인은 159억 원을 덜어내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생각보다 변동성이 적었습니다. 네. 적은 상황이었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매도가 한 동시간대 대비해서도 그렇고 종가 대비해서도 그렇고 한 거래소 기준으로 한 100억 정도, 코스닥 기준으로는 593억 정도를 매도를 하면서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흐름으로 좀 내비추는 상황이었고요. 시장이 아무래도 주말간의 지표를 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소는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는 양도세 부분 같은 경우가 확대될 가능성, 이 부분이 조금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선은 시장 안에서 지금은 중소형주를 봐야 되는 시점은 맞지만 양도세 같은 경우가 개정이 돼서 한 30억 이상 이렇게 될 때는 시각을 바꿔서 올해 대비해서 이제 강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가 미리 수급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이 필요합니다. 양도세 이슈와 관련해서 종목별로 차별화된 좀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도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 선물 시장에서는 3거래일 연속 매수 포지션을 취하다가 오늘은 좀 매도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좀 예민하게 바라봐야 할까요? 계약수가 한 3천 계약 이상, 네. 5천 계약 이상 이 정도 되었다고 하면은 시장에서 좀 다시 촉각을 쏟을 필요가 있는데 네. 현재 동시효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400계약 정도 네. 매도가 출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포지션 같은 경우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요. 12월 시장 같은 경우에 시각을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 좀 이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요인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게 가장 큰 게 양도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초점을 맞추고 외국인 수급이 격렬하게 변할 때 만약에 선물 기준으로 매도를 한 3천 계약 이상 종가로 네. 내놓는다거나 시장에서 한 5천억 이상 거래소 기준으로 매도를 한다거나 그런 상황일 때는 좀 시각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주식을 빠르게 매도할 필요가 없는 시장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좀 어떤 종목들의 움직임을 특징적으로 보셨을까요? 오늘은 LIG 넥슨이 네, 가장 앞서 특징적이었고요. 짚어봤던, 네. 네, 그다음에 좀 지분 투자 이슈가 부각되었던 종목들,
덱스터 외에 뭐 위직 스튜디오 이런 종목들이 좀 퍼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셀트리온 그룹이 이제 거래 정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그룹주 같은 경우가 동반해서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들, 그다음에 AI 의료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은 모멘텀이 가깝게는 없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간 양도세 부분 같은 경우가 부각이 될 때는 주가가 강할 수 있게 선제적인 수급이 좀 유입되는 모습, 오늘 시장에서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대주주 양도세 이슈와 관련해서 종목별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고 지분과 관련된 이슈도 있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에서도 좀 상승세가 관찰이 됐던 하루였었는데요. 우리 양대 시장은 그래도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만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대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를 좀 살펴보면요. 코스피 시장을 먼저 봤을 때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엇갈리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마감 동시호가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월요일 우리 시장 지수는 강보합권 내외 정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럼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가장 강했던 업종은 섬유의복 업종이었습니다. 2%대 강세로 마감을 지었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기계 업종입니다. 기계 업종은 1.57%의 강세, 그다음으로 의약품 업종이 좋았습니다. 0.81%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방송 서비스 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3.89% 강세로 마감이 됐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유통 업종이었습니다. 3.39% 강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통신 방송 서비스 업종 역시도 3%대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상승하는 업종이 조금 더 우세한 시장이었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 이렇게 마감이 됐지만 내일 장에 대한 전략도 이제 짜봐야겠죠.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여쭤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FMC가 연말 랠리를 견인할 수 있을지 이 상황에서 비중 확대해 볼 섹터 어디일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먼저 알파경제 김종유 이사님께서는 기대보다는 위험 관리라고 말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인포스닥 데일리의 최양호 대표님께서는 미국 대선에 따라서 변동성에 유의해 보자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차장님께서는 업종보다는 개별 종목을 보자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이사님 의견 어떠실까요? 시장에 대해서 선제적인 위험 관리보다는 네. 지금은 시장에서 가격 지표 같은 경우 우리가 대표적으로 미국의 10년물 국채, 네. 그다음에 환율, 우리나라 환율, 멀게는 또 달러 인덱스까지 같이 볼 수 있겠죠. 그런 상황들을 보면 여기에서 시장이 좀 깨질 거라는 흐름은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짚어주신 요인들을 종합해 봤을 땐 약간의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어주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FOMC 회의에서 지금 10년물 국채가 한 4.2%대까지 조정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좀 다시금 매파적인 멘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인 것 같은데 우리가 실제 실업률 지표를 보거나 기타 이제 여기 물가에 미칠 수 있는 지표들을 살펴보더라도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하기에는 좀 가격 지표가 뚜렷하게 이 부분을 내비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약간은 접어둘 필요가 있겠고요. 산타랠리가 여기에서 나타나서 시장이 박스권 상단을 뚫고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중소형 주단의 강세 같은 경우, 즉 시장의 키 맞추기는 나올 수 있기에 좀 주식을 빠르게 격렬하게 매도를 하기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주식 같은 경우를 비중을 적어도 한 70% 정도는 유지하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면 효율적이라고 보입니다. 네,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짚어주셨고 그렇다면 저희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12월 만에 특성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우리나라 시장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네. 요소가 있기에 그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장에서 주목할 섹터는 콘텐츠 섹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때마침 어떻게 보면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오늘 위직 스튜디오나 덱스터 이런 종목은 강하기는 했는데 보통 우리가 드라마 제작 업체 같은 경우가 OTT 업체들 같은 경우에서 수주를 이렇게 받아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방송 3사 같은 경우에서 수주가 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OTT 업체 같은 경우는 보통 연초에
연내에 방영할 작품에 대해서 회의를 거쳐서 이제 어느 배정을 할지가 결정이 네. 돼요. 그렇다 보니까 연말에 콘텐츠 업체들의 주가가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각 기업들의 주가 상황을 볼 필요가 있는데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오른 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선은 드라마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요. 이 부분과 함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금주에 우리나라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현재 포지션 상으로는 하락이나 그런 부분의 가능성은 낮지만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물가지표라든지 아까 짚고 갔지만 FOMC 회의라든지 그런 부분의 발표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 시장에서도 지표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은 있는데 지금 나스닥 지수의 개별 기업들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우 지수의 복원력을 봤을 때는 그렇게 변동성이 클 요인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지만 주식 비중을 그래도 한 70%대는 유지하고 가자라는 말씀을 또 드렸었고요. 콘텐츠 업체 같은 경우는 드라마 업체를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이제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이고 네. 여기에 더해져서 내년에 이제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선반영을 할 수 있는 주가 수준이기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목들은 펜엔터테인먼트 미리 움직였지만은 웹툰과 관련된 기업인 DNC 미디어 이런 기업들이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주가가 상승하기는 했지만은 오늘 발표된 게 애플에서 이제 XR 기기의 출시 같은 경우를 이제 다음 달에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온디바이스 시대가 되면서 아무래도 기기의 수요 창출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XR 기기의 출시 같은 경우도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 보니 덱스터라든지 뉴 이런 기업들 또한 관심권에 두고 살펴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콘텐츠와 관련된 종목들 좀 주시해서 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또 오늘 시장에서 살펴볼 양자암호와 관련된 종목들도 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또 20일에는 포럼도 좀 개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런 이슈들 저희가 좀 연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겠죠. 이게 양자암호 같은 경우는 아인슈타인이 절대 될 수 없는 산업이라는 얘기를 과거에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알매 측면이 있을 때 쓰임이 나타날 때는 주가는 반응을 합니다. IBM 같은 경우가 원래 잡히지 않던 이 부분에 대한 그 쓰임의 해소죠. 비용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구현이 됐을 때 지금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그런 인프라 외에 넘어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면은 이 부분은 쓰임의 형태로 나타나면서 주가는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 쓰임의 형태 같은 경우가 기존의 테스트를 통해서 지금은 부각이 되었고 가깝게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제 정책적인 투자를 한다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그렇다 보니 종목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엑스게이트 이런 종목이 네. 제일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산업을 볼 때는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자주 말씀드리는데 SKT와 협업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져서 실제 이 양자암호와 관련된 부분에 내년에 새로운 정책이 추가될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관련된 SKT, 엑스게이트와 함께 추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책에 대한 모멘텀은 존재하는데 주가가 선행해서 좀 빨랐습니다. 그렇다 보니 20일에 네. 그런 정책적인 측면이 있겠지만은 주가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음 일정을 체크를 하면서 네. 주가가 빠졌을 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일정을 체크하면서 조금 주가가 빠졌을 때 대응을 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또 이제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도 이제 가상자산 범위에서 NFT와 CBDC가 제외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CBDC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오름세 보였잖아요. 단기 상승에 그칠까요? 아니면 앞으로 조금 더 길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부분은 좀 비트코인과 약간 대치된 흐름이 주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ATM기와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CBDC가 부각될 때는 강한데 정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추진을 했고 중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미국은 반대 방향의 반대 노선을 그리다가 CBDC 같은 경우도 추진을 한다는 언급을 했죠. 그런데 실제 수혜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외의 기업들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ATM기 이 정도의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좀 저점 대비해서 만약에 주가들이 한 50% 오른다라고 하면은 차익 실현이 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중점의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포트폴리오의 주력으로 가지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포트폴리오의 주력으로 가져가기엔 좀 한계가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종목 SOS 시간에는 SK D&D와 액토즈 소프트, 두산 에너빌리티를 구조해 드렸습니다. 세 종목 모두에는 버티자 전략을 주셨고요. 다음으로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포스코 퓨처앱을 공략해 주셨습니다. 업황이 우호적으로 변하는 가운데 포스코 퓨처앱을 공략해 보자라고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의 승부수로는 콘텐츠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